Audio Jungle. 안녕하세요. 백만송입니다. 오늘은 또 특별한 명상 이야기를 가지고 계신 분을 초대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웃는 인상이 잘 어울리시는 분 잘 못 봤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교편 생활을 한 33년 하고 원래 명예퇴직을 했거든요. 이 교사라는 직업이 밖에서 생각하는 이상으로 이 감정노동 스트레스가 굉장한 직업이에요. 요즘 학교 현장이 뭐 방송 등으로 들으시지만 선생님들이 정말 영혼을 갈아 넣어서 근무하고 있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진짜 심각하다는 네, 말씀이다, 네, 그죠? 네네네. 학교실에서 그 아이들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정말 선생님들은 자기 온몸을 던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 어려운 현장에서 네네. 그렇게 33년을 네네. 어떻게 버티셨어요, 그래? 만일에 마음수리를 안 했더라면 어떻게 버틸 수는 있었겠죠. 네. 그렇지만 이후에 정말 행복한 교사였다고는 제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직 33년을 정말 편안하게 마무리를 잘하고 나올 수 있다는 것에 저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상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이제 교단에 있을 때 네. 학생들 이끌어가면은 지칠 때가 많아요. 아이들을 보내고 나서 네. 그날 하루 뭐 아이들끼리 다툼 해결하고 또 뭐 때로는 학부모님하고 상담 전화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너무 많거든요. 네. 지쳐서 책상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나도 모르게 내 책상에 마음수련 교원 직무 연수가 있다는 거 리플렛을 올려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그날 지쳐서 이래 보는데 좀 그 내용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가 보고 네. 어떤 건가 제 나름대로 한번 살펴도 봤어요. 보고는 7박 8일이라는 그것에 아이들도 있는 엄마다 보니까 거기에서 용기를 못 내고 접어두었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옆반 선생님이 그 이상한데 아이가 네. 니 괜히 그거 잘못 가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 잡혀가는 거 아이가 그러면서 염려를 했어요.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도전 정신이 있어 보이십니다. 네네. 좀 궁금하기도 했고 네. 그 당시에는 신청을 못 했고 네. 이후에 또 한 6개월 지나서 너무 또 남편하고 또 한 날 대판 부부싸움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부싸움을 하고는 혼자서 차를 몰고 이러면 막 방황을 하면서 네. 어딜 갈까 갈 데도 없이 일요일이었습니다. 차를 몰고 막 가던 중에 차를 잠깐 세우고 눈앞을 탁 봤는데 마음수련이라는 간판이 탁 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네. 저 옛날에 내가 한번 봤던 건데 그 자리에서 제가 바로 간판 보고 전화를 했어요. 네. 오늘 일요일인데 한번 가봐도 됩니까? 하니까 안내하시는 분이 흔쾌히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죠. 들어가니까 안내하시는 분이 이것저것 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말씀해 주시면서 또 음식도 주시고 뭐 차도 마시고 또 거기에 있는 책도 한번 보고 네. 하면서 이 화났던 마음이 저절로 좀 풀리더라고요. 마음이. 네. 그분이 이 교원 직무연수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고 또 저한테 네.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는 뭐 아이도 남편도 뒷전이고 일단 나부터 한번 돌아보자. 네. 내부터 좀 살고 보자. 그런 마음으로 네. 좀 떠나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신청을 해서 네.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떠나셨군요. 네네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살아온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비우고 버리는데 정말로 이렇게 하라는 대로 떠올려서 버리고 비우고 하다 보니까 이 가슴 속에 있던 이 돌덩어리 같은 엉어리가 나도 모르게 쌓아놨던 엉어리가 싹 녹아나는 거예요. 확 해소되는 녹아난 그런 느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네. 제가 그때 그 기분이 10만이가 산삼을 발견한 기분이에요. 오, 어떤 그러면 완전히 또 다른 뭐 신대륙을 발견한 기분이랄까. 세상에 진짜로 마음이 이렇게 비워주는 게 있구나. 놀라웠습니다. 저는 이 방법이. 뭐 심지어는 조금 이렇게 쉽고 너무 단순해서 이게 될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너무 단순한데 마음이 이렇게 돌덩어리가 녹아나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겠네요. 네네, 엄청 그래서 가벼워졌다. 음. 정말 날아갈 것 같다. 몸과 마음이 가벼워졌다. 아까 언뜻 듣기로 어머니와의 또 일들도 있으시던데 네, 제가 이남 삼녀의 막내딸이거든요. 기업 많이 받으셨겠네요. 근데 제 발음이 오빠 둘이가 어렸을 적에 좀 잘못됐어요, 일찍. 네. 그래서 엄마가 상처가 많았죠. 네. 그런 상황에서 저를 막내로 낳으셨어요. 네. 그런데 아버지가 또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엄마가 참 힘들게 진짜 살았겠죠. 네. 농사를 지으면서 시골에서 네네. 홀로 이남 삼녀를 키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자 혼자서 억세지 않고는 이 험한 세상 헤쳐나갈 수도 없었고. 네. 네. 그래서 이 엄마 이야기하니까 또 눈물이 나네. 엄마 이야기는 그렇죠. 뭐 누구한테. 그래서 네. 엄마 이야기하니까 눈물이 나네. 제가 그래 이 명상을 하면서 가장 시키고 싶은 분이 엄마였어요. 사실 그래 엄마 생각이 가장 많이 났고 엄마를 꼭 시켜야 되겠다. 사실 엄마가 제가 막내였기 때문에 이 막내가 늘 늦게 낳은 자식이라고 좀 저한테 집착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 집에 와서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교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살림도 살고 아이도 키워주고 한 집에 같이 살았어요. 결혼했어도. 그러셨어요? 네네. 제가 우리 아이 중학교 될 때까지 살았어요. 한 집에서. 네. 성격이 또 엄마 나름대로 고집도 있고 네. 저도 또 제 나름대로 고집도 있고 더 세고 네. 뭐 이래 하다 보니까 고집 센 두 사람이 만나니까 아무리 엄마지만은 맞춰서 한 집에 한 공간에서 산다는 게 정말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뭐 어쩌다가 남편이 늦게 오면 제가 잔소리할 걸 엄마가 다 하는 거예요. 신랑한테. 그래서 엄마 나하고 좋은 데 가자. 엄마 좋은 데 내가 데려다 줄게. 가면서 엄마한테 어디 가는지 자세하게 설명도 안 했어요. 그때 엄마 연세가 얼마였습니까? 그때 한 70대 중반쯤 되셨죠. 네네. 자세히 설명도 안 하고 그냥 모시고 가는 거예요. 메인 센터에. 마음속에 모시고 갔는데 일단 모시고 가서 어머니께 이제 설명을 일단 이런 게 있으니까 엄마 이거 하면 좋다. 한번 해보시라 하니까 딸이 좋은 데 가자고 해서 딸 믿고 따라왔는데 온 곳이 마음술의 메인센터 와서 명상을 하라고 하니까 엄마 입장에서 전혀 예상을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당황이 됐겠죠. 저는 또 엄마를 꼭 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 당시에 많은 질병을 앓고 있었어요. 매일 고혈압으로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고 살이 또 이렇게 많이 찌셔가지고 숨이 차서요. 제대로 걷지도 잘 못하시고 또 무릎 관절이 안 좋으셔서 또 뭐 잘 걷지도 못하고 늘 일상이 병원 다니는 게 일상이었어요. 근데 또 몸이 안 좋다 보니까 늘 저한테 짜증을 많이 냈어요. 매일. 직장에서 또 아이들한테 스트레스 잔뜩 받고 집에 오면 또 엄마 짜증을 또 확 받아야 되고 2차, 3차는 또 신랑이 술 먹고 오니까 짜증을 확 받아야 되고 네. 이렇게 악순환의 연속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갔더니 엄마가 참 처음엔 적응을 못했죠.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사셨던 분이라서 또 연세도 있고 기도 좀 어둡고 이러니까 그 당시 강사님이 이제 이 빼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자기 돌아온 삶을 한 바퀴 두 바퀴 돌려라 하는데 어머니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뭐 바퀴를 돌리라 하는데 니어가 바퀴를 돌리란 말이가 무슨 바퀴를 돌라는 말이고 이렇게 할 정도로 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셨어요. 옛날 어르신이 네. 그렇겠죠.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그리고 또 스스로 또 이게 뭔지 뭐 좀 당황스럽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저한테 자꾸 또 막 제 몸 보면은 집에 가자고 할까봐 제가 옆방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다른 분을 보내서 엄마를 좀 설득하게 계속 이 사람도 보내고 저 사람도 보내고 계속 엄마를 이 공부하도록 좀 충동질을 해서 이 공부하면은 할머니 자식이 잘 됩니다. 이 공부하면은 할머니 돌아가실 때도 편안하게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막 충동질을 다른 사람들이 해줬어요. 해서 어머니가 한 주, 2주 어쨌든 적응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한 5개월 정도를 메인센터에 어머니가 계셨죠. 저는 계셨네요. 네, 저는 이제 계약을 해서 내려오고 네. 어머니는 계속 계시고 나중에는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셔가 마음을 비우니까 엄마도 표정이 달라졌어요. 네. 그 어머니가 늘 아프고 하다 보니까 짜증이 많고 늘 막 인상 쓰던 그 표정에서 애기와 같이 그 편안한 그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아기 얼굴처럼. 본래 얼굴이. 네, 본래 얼굴로. 그러면서
늘 짜증나던 그 신세 타령하던 그 말투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다고 오. 늘 제가 그 고맙다는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너무 즐겁게 바뀐 거예요. 확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엄마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벼워진 거죠. 어쨌든 거기서 제대로 알아듣고 뭐 열심히 한 것도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해봤죠. 엄마가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분명히 돌아가실 때 편찮으셔서 고생을 하실 것이다. 눈에 뻔하게 보이는 거예요. 엄마의 길이. 이 빼기 명상 공부를 하고 나면은 적어도 돌아가실 때는 고생 안 하고 네. 편안하게 돌아가실 것이다. 그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네. 억지로라도 정말 좀 시키고 싶었던 거죠, 그 당시에. 마음이 이해가 가네요. 이해갑니까? 네. 정말로 이 빼기 명상을 하고 나서 이 한 2년을 엄마랑 나랑 늘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주말이면 놀러도 여행도 다니고 정말 즐겁게 지냈어요. 엄마 너무 좋아하고. 너무 좋았네요. 네네. 엄마가 활짝 웃으시는 모습, 편안한 모습, 그게 너무 좋았고, 정말 돌아가실 때는 이 공부를 안 했으면 엄마가 예전에는 조금만 아파도 빨리 병원 가자 그랬거든요. 늘 병원 가는 게 일상이었으니까. 어떨 때 심지어는 학교 근무 중인데도 내 아프다 빨리 병원 가자 이럴 때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공부를 하고는 그날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몸이 좀 안 좋으셨어요. 네. 그냥 병원 가자 소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네. 좀 누워있을란다 그러고. 뭐 그냥 기운은 좀 없어 보였어요, 그 전날도. 그런데 그 다음날 진짜로 자신이 아끼던 가장 사랑하는 우리 아들 막내 손주 학원 가나 하고 소파에서 그냥 누워가 주무셨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원히 잠드신 거죠. 엄마하고 저하고는 애정관계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또 엄마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또 마음이 우울해지고 또 마음이 그렇지. 회복하는데 시간이 또 상당히 걸리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이 명상 덕분인지 엄마를 또 그렇게 마지막을 또 제가 좀 편안하게 해서 보내드렸다는 생각에 자식된 도리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이 좀 편안했어요. 네. 엄마가 올해는 못 사실 것이라는 직감적으로 왔고 지병이 많으셔서 그래도 마지막을 편안하게 병원에 가서 고생 안 하고 엄마가 저를 도와준 거죠. 사실은 엄마가 저희 집에 와서 애들 다 키워주고 살림 살아주고 하면서 이제 우리 애들이 어느 정도 스스로 이제 할 때쯤 이제 할머니 손길이 이제 덜 가도 될 만큼 자랐을 때 저 고생 안 시키려고 편안하게 그렇게 또 가신 거죠. 뭐 어머니한테도 한송이님이 진짜 네네. 선물을 하신 거죠. 네네. 그 마음, 그 어른들의 한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네. 그, 이 명상하고 나서는 네. 모든 게 편안해졌어요. 예전에는 뭐 남편이 술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밖에서 늘 찾는 사람도 많고 또 술 먹고 늦게 집에 오고 하다 보니까 잔소리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싸우게 되고 스트레스 받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제 뜻대로 안 되니까 뭐 스트레스를 받는 게 집 아이들한테도 뭐 네. 성적 가지고 혼내고 또 잔소리하고 또 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끌어가는 대로 아이들이 안 따라오니까 네.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거기에서 말을 안 들어주네요. 말을 안 들어주니까 네.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네. 뭔가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몰라주고 그 마음을 이 명상을 하고 나서는 좀 그런 것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남편도 좀 내려놓으니까 제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저보다 남편이 더 편안해져서 마음수련을 하라고 적극 권하더라고요. 계속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너무 편안해하고 엄마가 표정이 너무 편안해지고 달라지자고 학교에도 학교 근무하는 아이들하고 좀 말 안 듣고 힘들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도 제가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거예요. 네. 그냥 그대로 인정해주고 뭐 물론 똑같이 잔소리 할 때도 있고 하지만 혼도 내지만 제가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예요. 네. 뭐 다른 어떤 것보다 제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그냥 웃게 되는 거예요. 마음 수련 명상은 나에게 땡땡이다. 마음 수련 명상한 나에게 신대륙이다. 신대륙이 엄청난 파워풀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네. 마음 수련 명상을 하지 않는 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새로운 맛집이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한번 맛보라고 하고 싶어요. 네. 네. 새로 생긴 맛집? 네. 그런 정도? 네네. 네, 맞아요. 특히 교편을 잡고 계시는 선생님들, 제가 교직을 33년 해서 또 많이 힘들었던 경험도 있고 또 아이들과의 관계, 학부모와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또 많은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최근에 뉴스 보니까 뭐 선생님들
4명 중에 1명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 뭐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래요? 감정노동의 스트레스 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스트레스 많은 선생님들 본인이 행복해야 됩니다. 본인이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아이들에게도 좋은 기운을 줄 수가 있고 내 가정에도 좋은 기운 줄 수 있고 저는 많은 선생님들께 이 영상을 권하고 싶고 또 이 세상의 모든 행복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권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모든 사람이 다 했으면 좋겠다, 그죠? 네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